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same layer를 적용해 볼 건데요. same layer는 on base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on base. on base를 항상 지금 same layer는 두상 시술 각에 의한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개념을 잡기에는 square layer와 same layer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슬라이스를 또 나눠야겠죠. 섹션을 나누고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양쪽 빗질 나눠주시고 자, 이미 저는 좀 층이 앞에 좀 있어서 앞쪽은 아마 자를 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옆쪽은 탑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이죠. 이어 투 이어 라인. 이어 투 이어 라인. 우리는 지금 베이직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할 때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슬라이스 섹션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살롱 컷 하시는 분들 섹션을 보게 되면은 왜 저렇게 나눠야 하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반 나눠 주시고요. 양쪽 다 나눠 주셔야겠죠. 위치는 똑같은 위치로 나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죠? 항상 여기 골든 포인트가 되는 지역에서 하나가 나눠져야 되겠죠. 골든 포인트 지역 하나 나누시고 그 다음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제 옥시피탈 존에서 하나 나누시고 자, 옥시피탈하고 네이프 쪽은 보통은 라인을 정할 때 많이 쓰는 구역이죠. 그래서 라인을 먼저 정리할 때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굳이 이 슬라이스 섹션 위치가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눈다면 템포럴 존,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3등분. 그래서 2등분으로도 가능할 거고 3등분으로도 가능할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3등분이 안전하겠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눠 주시고요. 자, 일단 라인부터 정리를 해서 만들 건데 뒤쪽에서 급격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앞쪽에서 급격하게 만들 것이냐를 설정을 해야 돼요. 스퀘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느낌으로는 가진 않았죠. 그래서 완만한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좀 급격한 느낌을 좀 한번 배워볼 건데 급격하게 만들기 쉽게 설정을 하려면 앞에서부터 자르는 게 좀 많이 급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쪽을 섹션 나눈 대로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앞쪽에서 길이 설정을 여기서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층이 나기 시작하면 라인의 기준점은 뒤쪽으로 점점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여길 믿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층을 내서 짧아지지 않게 할 거면 그대로 요걸 믿고 자르시면 되고요. 층을 내서 가벼워질 것 같으면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이 밑에 라인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당겨서 쇄골보다 좀 아래쪽에서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잘라버리면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면서 엄청나게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사선으로 잡을 건데 이렇게 잡는 순간 라인의 기준점은 어디가 된다? 이 끝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층이 날 거니까. 그걸 명심하면서 좀 잘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디가 제일 길어요? 여기가 제일 길죠. 그럼 여기가 이 손님이 봤을 때 제일 긴 기장이 되는 거예요. 긴 길이. 여기가 너무 짧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기를 잘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짝 꺾을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자릅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가 짧아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는 또 층을 저는 낼 거기 때문에 라인의 기준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총 길이. 근데 전체적으로 드라이를 하면서 조금씩 다 길이가 올라갈 거예요. 살짝씩.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자르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살짝 길어지게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기준이 돼 버렸어요. 이 길이의 끝이. 얘는 뒤쪽으로 갔을 때 기준을 다시 맞춰야겠죠. 그리고 양쪽을 먼저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그러고 나서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으냐? 여기서는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기울여 버릴 거예요. 이렇게 기울여 버릴 거야. 그리고 먼저 잘라 보고요. 여기가 더 급격하게 나오기가 쉬워요. 바디 포지션 때문에. 잘라보고 길이 확인, 길이 측정, 양쪽 끝 길이 확인. 한쪽이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포지션 잡고 기울여서 밀려서 잘렸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래서 커트. 양쪽이 여기 위치 먼저 확인 또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 길이 위치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걸 가이드로 잘라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비어 있죠. 이 상태로 자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사선 슬라이스로 가지고 와서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주고 나서 꼭 맞춰서 연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가지고 와 보면 뒤쪽으로 왔을 때 길어지는 요 끝 라인이 생겼습니다. 이 끝 라인을 기준으로 뒤로 갈수록 길어지도록 자를 거예요. 그럼 반 나누시고 반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빗질해서 가지고 와서 또 기울여서 점점 이렇게 길어지도록, 점점 길어지도록 기울여서 커트를 하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바디 포지션 옮겨서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디 포지션을 사이드에 두고 이 길이에 맞춰서 잘라 볼게요. 그리고 핀거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핀거를 믿지 않고 여기 가이드, 끝 가이드 보이나요? 이 가이드만큼 기울여서 가이드 확보하고 그대로 커트할, 이렇게 할 겁니다. 빗대고. 그리고 나서 체크할 거예요. 빗대고 커트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부분이 생겼으면 튀어나온 것만 정리할 거예요. 튀어나온 것만. 그리고 내가 텐션을 주게 되면 이 튀어나온 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빗질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냐에 따라서 자르면 안 될 커트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빗질을 그대로 심어서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와야 돼요. 심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빗질이 잘못되면 커트 또한 이 모발이 이동성 때문에 모발이 잘리면 안 될 애가 잘리면서 보통 파먹는 현상을 만들죠. 자, 이렇게 자르고 뒤쪽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길어지는 느낌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죠.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라서 다시 조금 동그랗게 만들 건데, 급격하게 만들려면은 급격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라인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먼저 자르면 뒷기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지만 앞에서 자르게 되면 잘못 설정하면 뒷기장이 생각보다 짧아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실패가 되고, 이 기장을 두자니 모양 형태가 안 예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점점 길어지게 만들어서 라운드를 만드는 게 낫고요. 뒤쪽에서 자르게 되면은 앞쪽을 또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급격해질 수도 있고 라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잡아서 먼저 여기 가운데 길이를 정해도 돼요.
가운데 길이 정하고 여기 있는 부분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급격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저는 빗으로만 일단 해볼 겁니다. 자, 기울일 거예요. 컨벡스 나오죠. 그대로 일자로 자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컨케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둥글게 굴리면서 라운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컨케이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선적인 도구로 직선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렇게 그대로 잘라버리면 무조건 컨케이브 현상이 생긴다는 거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 잘랐습니다. 그럼 반대쪽.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저는 바디 포지션 일단 사이드에서 한다 했죠. 사이드에서 진행해서 기울여서 커트해야 되는데 손을 믿지 않고 끝길이에 맞춰서 빗만 대고 커트한다는 거. 여기서 내가 블런트적인 게 싫으면 이렇게 포인트 커트로 끝을 조금 가볍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뒷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가볍게 되지만 뒷포인트는 라인을 잘못하면 많이 파먹기 때문에 45도 포인트 커트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질감 정리할 때 뒷포인트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또 컨벡스를 찾아야겠죠. 다 잡아서 끌고 온다. 컨벡스가 나오는 곳 확인. 여기는 역시나 라운드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거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뒤에서 형태가 비슷하게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난 급격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를 조금 더 도려내시면 돼요. 그러면 더 급격해지겠죠, 점점. 그래서 이 라운드 느낌을 어떻게 뒤에서 봤을 때 예쁘게 만들고 싶은지를 어떤 느낌의 라운드가 예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또 눈으로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눈으로 보고 또 잘라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뒤쪽으로 가지고 오면 급격한 느낌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먼저 다 잘랐으니까 그 다음 슬라이스는 백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백에서 층을 내고 사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윗단을 꺼냈고요. 미들 섹션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여기 밑에서 보이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희미한 것만 잘라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가이드는 건들지 않고 희미하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대로 잘라줍니다. 분명히 양이 많으면 잘리는 느낌이 틀릴 거예요. 가이질이 잘 안되고 밀리면서 커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펼쳐서 커트 확인. 그리고 뒤에서만 자르게 되면 분명히 앞으로 가져갔을 때 길어져서 나오는 애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잘랐으면 사이드로 왔을 때 분명히 삐져나오는 애 생깁니다. 요거 컨벡스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이 가지고 와보면 뾰족한 거 생겼죠.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잘못 제거하면 또 컨케이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커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뜨려서 자르면 모발은 여기 있을 때는 똑같은 길이로 보이겠지만 얘가 이렇게 갔을 때는 삐져나온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줘야지 나중에 마무리를 하거나 드라이를 했을 때 여기 보이죠? 지저분한 애들이 덜 생긴다고 하죠. 이걸 제거 안 하니까 말리거나 드라이를 했을 때 지저분한 애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원랭스 라인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층을 낼 건데 지금은 백존이 아니죠. 백은 여기란 말이에요, 위치가. 백에서부터 층을 낼 거라서 백을 하나 나눌게요.
자, 백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면 많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구역 위주로 저는 층을 내는 걸 선호하고요. 위에서부터 층을 내기 시작하면 층이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만큼 내야 될지도 모를 수가 있고, 대신에 밑에를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아랫단이 엄청나게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밑에를 가볍게 만들고 싶지 않을 때는 여기서부터 층을 낸다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의 층의 위치도 어떻게 낼 거냐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달라져요. 이 형태가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위에가 가벼울 것인지 밑에가 가벼울 것인지 둘 다 가벼울 것인지 밸런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단이 너무 가볍게 되면은 좀 보기 싫어지는 효과도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온 베이스를 잡아서 잘라야 된다, 그죠? 그럼 양쪽 빗질을 해서 커트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운데 슬라이스 하나 됐죠? 빼고 여기서 온 베이스로 빗질. 자, 온 베이스로 빗질해서 가운데로 모아서 자르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무조건 컨케이브가 나와요. 양쪽으로 길어지는 컨케이브. 그럼 우리는 이걸 라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컨케이브가 된 애를 점점 이동하면서 자르면서 이 컨케이브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라운드가 된다고 봐야죠. 라운드. 첫 단은 일단은 얼만큼 층을 시작을 할 건지, 여기 시작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얼만큼 층을 낼 건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기준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탑에서부터 이 오버존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점점점 아래로 길어지게 만드는 기술도 있죠. 그건 이제 보통 실전 살롱에서 많이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자, 옥시피탈보다 밑에서 층이 나면 여기가 너무 가벼워져요. 그래서 옥시피탈보다 살짝 위 아니면 옥시피탈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옥시피탈에서는 많이 들어 올려서 자를 거예요. 지금 온베이스 자릅니다. 자, 포지션은 지금처럼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내가 어떤 포지션이 더 좋은지를 선호해야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은 포지션이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각도를 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핑거를 쓸 것이냐 아웃핑거를 쓸 것이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대로 당겨와서 자, 밑에 가이드 짧아진 가이드 확인해보고, 자, 이만큼 자르면 층 별로 안 나요. 잘라볼게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엄청 뭐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중간 정도의 가벼움이 좀 생기는데, 이 윗단을 이걸 가이드로 들어서 올려서 자르는 순간 좀 층이 많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윗단이 내려왔을 때 어디 위치로 잘리게 되는지 여기 좀 있겠죠. 이렇게 들면 위에는 여기 기준으로 잘라야 되니까 여기를 떨어뜨려 보면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잘라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 단계 정도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지금은 온 베이스에만 집중할게요. 자, 자기가 잡은 슬라이스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아랫단 가이드 확인하고 그대로 뭐 라운드로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스퀘어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위로 들면 또 모서리가 나오고 양쪽 옆으로도 모서리가 나와요. 위로 들어 올리면서 모서리 제거해야 되고, 양쪽으로 몸을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모서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지금 온베이스 잘랐던데 한번 볼까요? 어떤 모양인지. 두상은 둥글고 우리는 직선적인 가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무조건 양쪽이 미묘하게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 내가 어떻게 자르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우린 이 원리를 적용해서 예쁘게 연결해서 라운드 느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 잘랐기 때문에 바디 포지션을 옮겨야 돼요. 지금 이쪽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이쪽에서 바디 포지션 옮겨서 잘라볼게요. 슬라이스는 너무 얇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온 베이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가이드 보이죠? 가이드 보이죠? 가이드 보고 그대로 커트 할 거야. 좀 자연스러운 느낌 만들어내고 싶으면 45도 포인트 커트 이렇게 자르고 확인. 가운데 거 가져가 볼까요? 그리고 체크할 때는
내가 나눈 슬라이스에서 몸을 중심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라운드 되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스. 이쪽에서 슬라이스에서 반, 가이드 반, 자를 머리 반. 자, 여기서도 온 베이스. 몸을 조금씩 이동해야겠죠. 바디 포지션, 발 한 칸씩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이드 보입니다. 가이드 보고 그대로 커트. 자,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라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다음 슬라이스를 따서 자를 거란 얘기예요. 방금 것처럼 온베이스로. 몸은 한 칸 이동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가이드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이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근데 왜 여기를 보려고 그래? 왜 빛이나 가위를 왜 이렇게 보려고 하죠? 그런 판단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방금 자른 쪽이 가이드니까 내가 방금 잘랐던 쪽을 뒤집어 봐야죠. 내가 이렇게 잡았으면 가이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 면에 있는 걸 가이드로 생각하고 잘라야 되는데 가이드도 없는데 여기 보고 자르면 이상한 커트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걸 습관 들여져 있으면 고치셔야 되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자르셔야 돼요. 가이드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럼 내가 뒤집어 보고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확인. 그리고 한쪽 다 잘랐으면 전체 한번 확인. 쭉 가지고 왔을 때 라운드적인 느낌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라운드적인 느낌은 어떤 거다? 양쪽의 길이가 짧고 가운데가 살짝 길어지는 라운드 느낌. 자, 쭉 가지고 와서 이런 라운드 느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파먹는 느낌이 생겼거나 갑자기 길어지는 느낌이 생겼다는 거는 베이스 잘못 잡았고 온 베이스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바디 포지션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버 디렉션이 걸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면 한쪽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몸을 옮겨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커트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럼 이쪽 한번 잘라볼게요. 반대쪽 여기죠. 여기서도 분명히 몸이 옮겨가야 된다 했습니다. 자, 가운데 지점 그 다음에 내가 자를 슬라이스. 자, 방금 잘랐던 곳이 가이드니까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가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인지. 자, 온베이스인지 확인하고 각도 그대로 들고. 자, 노테이션 괜찮습니다. 가이드 보고 그대로 직선으로 커트. 자, 몸 한 칸 이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빗질. 온베이스.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두상 시술 각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지금은 평평한 구역이기 때문에 스퀘어 레이처럼 90도로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몸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온 베이스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빗질, 가이드 확인, 노텐션 확인, 커트. 자, 위에 여기 윗부분, 윗면을 내가 엄청나게 막 짧게 자르거나 정확하게 자르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추는데 너무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윗 가이드는 바로 짧아진다. 엄청나게. 그래서 원치 않는 층이 나는 이유가 윗 가이드를, 윗면을 짧게 잘라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르면 양쪽으로도 컨케이브, 위아래로도 컨케이브예요. 그럼 컨케이브가 생긴 게 정상인데 그 면을 지금 잘라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아집니다. 자, 여기서도 온베이스 몸 옮겨 가셔야 되고요. 가이드는 어디 있다? 왼쪽에 있다. 노테이션 빗질. 자, 세로로 잘랐기 때문에 가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 슬라이스로 양을 좀 많이 잡아서 온 베이스였고 각도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낮춰서 한번 확인하고요. 들어서 한번 확인하고요. 두 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잡아서 낮춰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들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설명한 대로 그냥 원리만 지키면 여기도 딱 잡아서 보시면 라운드적인 느낌 나왔어요. 반대쪽이랑 똑같이 라운드적인 느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양쪽 길이 확인, 양쪽 길이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베이스만 잘 잡고 위치만 잘 잡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진짜 뭐 0. 내 눈에는 막 0.5cm가 보여. 그걸 잘라야 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 다음 슬라이스. 지금은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 더 나눌게요. 자, 여기는 가마가 생겨져 있네, 그죠? 가마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가마 있는 이 중심에서만 놓을 거예요. 그래서 가마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은 사선 슬라이스로 버릴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해버리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잡아주시고 이제는 두 상에서 90도죠. 두 상에서 90도. 자, 피봇 섹션 나눕니다. 피봇 섹션 나누고 여기서도 양이 너무 많으면 섹션을 줄이셔도 됩니다. 자, 피벗 섹션. 슬라이스를 너무 많이 뜨게 되면 각도의 개념이 또 바뀌어요. 자, 90도.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면 이게 90도잖아. 그죠? 지금 이렇게 빗질해서 올라오는 게 슬라이스 양이 많죠? 줄여볼까요? 그럼 여기서의 90도는 또 달라요. 살짝 더 올라가. 이게 90도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잡아봤을 때, 자, 가이드랑 너무 동떨어진다. 그러면 슬라이스를 줄이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잡았을 때 가이드가 보입니다. 자, 충분히 자를 수 있는 양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고 커트가 진행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운데 지역 한번 잘라 볼게요. 자, 포지션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아웃 핑거가 좋습니다. 각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대로 들어서 올라가서 자를 건데 가이드 확인되죠? 그죠? 가이드 확인되죠? 여기 가이드 확인됩니다. 자, 여기서도 손을 타고 갈 것이냐 손을 타고 가지 않을 것이냐도 생각해야 되고 자, 쓸데없는 머리가 튀어나와 있다. 그죠? 걷어내도 됩니다. 내가 자를 부분 놔두고 괜히 잘리지도 않는데 흐물흐물거리는 애들 다 데리고 있어 봤자 별로 안 좋아요. 자, 여기서 가이드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직선으로 잘라도 됩니다. 왜? 각도 한번 더 들어서 자를 거니까 이렇게 자르면 여기 끝까지 좀 잘라 주셔야 돼요. 모서리가 생겨져 있을 거니까. 그럼 지금 저는 약간의 그라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그라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자르면 돼요? 다시 한번 더 들어서 자르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해결하면 된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블런트로 할 것이냐 포인트로 할 것이냐 그게 문제로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무거우면 다시 층 좀 더 내면 되니까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곡선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둥근 느낌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컨케이브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래가 가볍고 위가 길어진 무거운 느낌의 형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잘랐고요. 그 다음에 피벗 섹션이 진행되는데 자, 피벗 섹션 나는 어려워 생각하시면 여기서 많은 양을 가지고 각도를 좀 들면 가이드가 보여요. 가이드.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를 것이냐.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스퀘어 레이어 배웠죠? 스퀘어 레이어대로 그대로 다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잡으면 가운데 가이드가 있어요. 윗 가이드. 먼저 걷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스퀘어 레이어로 가져와서 조금밖에 안 나오죠? 잘라낼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스퀘어 레이어가 돼버렸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스퀘어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나는 라운드 시작할 거란 얘기죠. 왜? 그게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이드 보고 지금 왼쪽이 저는 층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짧네요. 이미 짧기 때문에 자를 것도 없어요. 왼쪽. 자,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여기다가 레이어를 넣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피봇 섹션 나눠서 잡으면 자를 게 얼마 나오지도 않겠죠. 자, 그대로 들어볼게요. 자,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애가 발생이 됐어요. 얘만 자르면 끝이죠. 우리 좀 심플하게 좀 쉽게 커트하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커트하려고 그러죠 항상?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쉽게 빨리 자를 수가 있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저기도 그대로 들어서 온 베이스 유지하고, 자 들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커트. 위로 갈수록 길어지게 해도 된다 했죠. 다시 층을 낼 거니까. 자, 그 다음 바디 포지션을 이용해서 또 옮겨가야 되는 구역이죠. 여기. 자, 피봇 섹션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중점으로 몸이 콤파스처럼 돌아가야 돼. 자, 쭉 들었을 때, 자 희미한 거 나오죠. 가이드가 이제 다 발생이 됐잖아.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온 베이스에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체크할 때 라운드로 만들면 끝이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들어보면 라운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 라운드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층을 내야 될 애라서 지금 조금씩 삐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얘는 나중에 층을 내야 돼요. 지금 체크할 게 아니라.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자를 게 없어요. 자, 잡아서 그대로 올린다. 저 자를 게 없습니다. 이미 짧아서 자를 게 없어요. 그대로 잡아서 피벗 섹션 올린다. 자를 게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피벗 섹션 들어서 올린다. 자를 게 없어요. 저는 윗단이 왼쪽이 많이 짧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 세임 레이어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층을 내야 된다, 그죠? 밑단에 층을 내야 되니까 각도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쪼갠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단 버리고 윗단만 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를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각도를 낮춰서 우리가 스퀘어로 잘랐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는 긴 머리가 나온다. 여기도 똑같이 각도 들어볼까요? 자,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건. 그 다음 여기도 피벗 섹션. 자, 밑에 단 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그죠? 밑에 단 자를 게 아니잖아. 딱 들어보면 여기는 없다. 정리만, 삐져나온 거 정리만. 그럼 라운드 돼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로 체크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저분한 잔머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할 때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 낮추면 안 돼요. 윗단을 잘라야 되는데 밑단 자르는 거라고. 윗단 자를 때 이렇게 위로 들어서 체크도 해봐야지. 층이 골고루 났는지, 라운드 느낌이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로 저는 둥글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직선으로 그대로 자르면 좋지 않죠. 절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보시게 되면 층 내니까 지금 여기 밑단 가벼워진 거 보이나요? 그죠? 엄청 가벼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밑단 한번 볼까요? 자, 살짝 길어진 느낌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성 있어요. 자, 여기 밑단을 무겁게 만들고 싶으면 밑단을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서 더 길게 자르기도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쓸 때, 살론 커트에서 쓸 때고, 지금은 세임 레이어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되고, 밑단은 지금 세임 레이어 안 들어가고 지금 백에서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백은 지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백까지 다 진행했고요. 자, 사이드 세임 레이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자, 백에 있는 같은 선상에 있는, 그죠? 템플존이면 템플존 같은 선상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온베이스. 온베이스 확인. 자, 자를 건 가이드 어디 있다? 이쪽에 있다 있죠? 가이드 확인. 그러니까 자를 게 거의 없어요. 가이드 확인. 자, 의심되면, 자를 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면 가로로 들어보시면 얼만큼 잘라야 될지 바로 볼 거예요. 자를 게 많이 없는데도 많이 잘라버리면 실패. 자, 여기서부터도 지금 자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위로 한번 들어볼까요? 의심이 되면.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잘랐어요?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게 잘랐기 때문에 아까 온베이스로 했던 부분, 백에서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나오냐면 지금 앞에는 이미 짧아서 자를 게 없고요. 지금 보니까 이어 포인트까지 밖에 안 나오네요. 라운드 느낌 자를 게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세로로 잡아서 온베이스 양쪽 빗질 가운데로 모아서 그대로 각도 들고, 자, 여기 길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를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임 레이어는 두상의 각도 그대로 들어주는 걸 이해 좀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약간 세임 레이어를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응용을 좀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재미없는 세임 레이어는 여기 두상 시술각은 직선이 아니라 사선이에요. 골격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 밑에 단을 날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효과가 좀 생깁니다.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아웃라인이. 그리고 귀 파먹는 현상이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어요? 이 햄라인에 가까운 애들은 세임 레이어가 아닌 라인을 살리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이 윗단에서 세임 레이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은 라인, 인터널은 세임 레이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자를 게 있겠죠. 층을 내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터널은 지금 라인을 유지하시고 인터널은 층을 낸다. 그래서 인터널 공부하고 있다는 보면 되고, 인터널에서 세임 레이어를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굴곡 자체가 많이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대치적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내가 나눈 슬라이스에서 가운데 기점으로 들어서 올리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90도를 유지해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면 밑에도 가이드가 보이고 이쪽 옆에도 가이드가 보여요. 그냥 가이드 보고 희미한 것만 잘라주면 되죠. 희미한 것만. 가로 체크해 볼까요? 바로. 여기 조금 덜 잘린 애가 있어요. 차라리 덜 잘린 건 괜찮다. 요거 보이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는 잘라주면 되니까. 근데 뭔가 가로로 체크했는데 뭔가 파먹는 현상이 생겼다.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잡아서 그대로 온베이스 양쪽 빗질 그대로 당겨 옵니다. 가이드 어디 있다? 왼쪽에 있다. 희미한 것만 보고 커트하면 끝나는 작업. 각도 잡고 온베이스 잡고. 자, 그리고 두상마다 같은 라인에 있지만 각도가 개념이 달라져요. 두상에서 90도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여기서는 이렇게가 90도인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가 90도예요. 옆에서 보거나 하면 약간의 미묘한 차이로 달라요. 각도 자체가. 그리고 사람 두상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상에서 90도를 아무리 내가 잘 잡는다고 한들 똑같이 안 잘리는 이유가 두상 때문이죠. 여기서 똑같이 커트. 계속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 베이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미없는 베이직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걸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떤 머리 했어요? 무조건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세임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머리 써요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잡아서, 자, 여기에서 90도를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햄라인 쪽. 여기 안 자르면 여기 무거워져요. 여기서 90도 당겨 와 봅니다. 가이드 보고 살짝 커트. 자, 지금 우리가 여기를 잘랐으니까 가로로 체크해서 라운드적인 느낌이 있는지 확인. 자, 라운드적인 느낌 있는지 확인. 자, 라운드적인 느낌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어요. 자, 문제는 뭐냐? 여기의 두상은 급격하지가 않아요. 백처럼. 약간 완만한 느낌의 라운드가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여기는 좀 급격한 느낌이 있고 가운데로 체크를 해봤을 때 여기는 완만한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두상 그대로 표현하는 게 세임 레이어니까.
자, 지금 여기가 좀 저는 살짝 긴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앞으로 당겨 와서 온 베이스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까지 살짝 설정해도 됩니다. 각도 들어 볼게요. 각도 90도 들고, 그러면 여기 모서리 요거 여기 이제 지저분하게 만드는 애들, 뭔가 모르게 무겁게 만드는 애들, 그럼 몇 가닥 안 다니는 애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탑 부분과 저는 이미 층이 있어요. 사이드를 연결할게요. 전 여기 좀 자를 게 없겠네요. 층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탑 부분 들어 올립니다. 자, 덜 잘린 애들 나오죠? 여기 옆에 있던 애들. 저기서 뭐만 자르면 된다? 희미한 것만 잘라라, 제발. 이거 포인트 커트 하면서 가이드 자꾸 건드리는데 제발 희미한 것만 자릅시다. 지금은 우린 초고수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도 그대로 90도로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잘랐던 거 가이드가 나올 거고, 방금 여기서 탑에서 있던 가이드가 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여줄까요? 자, 이 구역이거든요, 방금. 자, 미들존에 있는 애를, 자, 90도, 어떻게 90도 잡아야 돼요? 이 기울여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수평이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것을 빗을 갖다 대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딱 중간에 중심. 그리고 양쪽 빗질. 그리고 아웃핑거. 자,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너무 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밑에 가이드 나와요. 여기 가이드, 여기 끝에 가이드. 그럼 얘를 직선으로 잘라도 돼요. 다시 포인트 커트로 연결하면 되니까. 빗질. 저 그다음 슬라이스. 자, 사이드는 피벗 섹션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진행할 거예요. 자, 다시 빗질, 양쪽 빗질. 자, 그대로 들어봅니다. 자, 저는 이미 층이 있어서 자를 게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이드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 짧아진 애를 보고 가이드로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대실패. 자, 이렇게 해서 봐봐. 뭔가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왔는데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라 했어? 무조건 가로로 보라는 거죠. 가로로 보면 알잖아. 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자를 게 없단 말이에요. 자를 게 없다고, 점점. 지금 자를 거 요거밖에 없어요, 나는. 요것만 이제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다 라운드로 끝났고, 여기는 이미 짧으니까 자를 게 없고. 실제로 사람 머리도 그래요. 사람 머리가 가발처럼 다 원랭스로 되어 있지도 않고, 층도 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스타일일지 몰라. 근데 이미 잘려져 있는 걸 가이드로 잘못 보고 자르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실패.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앞머리가 이미 잘려져 있는 것 때문에 다 잘렸어요, 지금 한쪽은. 그럼 얘를 드라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 지금 세임 레이어를 설정하는 겁니다. 세임 레이어. 대신 질감은 안 쳤고, 얘를 또 이렇게 잘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스퀘어. 그래서 여기를 연결이 지금 안 되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쪽 페이스 라인만 다시 세임 레이어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세임 레이어 낼 거예요. 그럼 온 베이스가 아니라 베이스가 바뀐 대신에 라운드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야죠. 온 베이스를 사용했지만 여기서 온 베이스는 어디예요? 양쪽 빗질에서 가운데잖아. 이렇게 가운데잖아. 더 이상 자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좀 예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러면 앞쪽으로 왔을 때 세임 레이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느낌 자체가 천체축 시술각을 이제 대입시켜서 세임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자, 앞으로 당겨 볼게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스퀘어 잘랐던 것처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가이드 어디로 볼 거냐? 너무 밑에 걸 보게 되면 너무 가벼워지니까 그냥 템플 존에 있는 걸 가이드로 볼게요. 빠지는 거 좀 버리고 템플 존에 있는 걸 가이드로 그대로 스퀘어로 자를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낼 거예요. 스퀘어로 잘랐어요. 자, 그다음 윗단은 라운드 낼 거예요. 자, 이미 잘려져 있는 거 버리고 지금 여기. 그러면 또 어떻게 스퀘어 레이어처럼 이렇게 가로 슬라이스로 당겨 와서 여기 라운드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층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층이 점점점 있어요. 그래서 세임 레이어는 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햄라인에서 잘못 사용하면 이런 지저분한 효과가 많이 생기고, 가벼운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뭐 가능은 하죠. 자, 세임 레이어 체크. 세임 레이어는 라운드적인 느낌만 나오면 된다, 그죠? 들었을 때 라운드적인 느낌. 그래서 베이직을 이용해서 라운드를 만드는 거. 뭐 엄청나게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임 레이어 잘라서 가발 소모해서 낭비하는 것보다 예쁠걸요. 그럼 이제 이쪽 다 완성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리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온베이스, 그 다음에 두상 시술 각, 그리고 두상의 굴곡이 내가 옮겨가면서 그 특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서 온베이스로 안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파먹어요. 엄청나게 짧아져. 그럼 여기서는 라운드가 아니라 컨케이브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직선적인 거. 그럼 여기 뚜껑이 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세임 레이어의 특징은 모든 길이가 다 똑같은 길이가 돼야 된다는 게 세임 레이어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잡아도 똑같은 센치, 여기서도 똑같은 센치, 뒤에서도 똑같은 센치, 어디든 잡아도 똑같은 센치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구역에서 실수를 많이 하죠. 여기서 실수 많이 하고 여기서 실수 많이 하고, 그리고 보통 베이직에서는 여기서 실수 많이 하죠. 여기를 각도를 안 죽여서 잘라서 여기를 끝을 길어지게 만드니까 길이가 안 맞는 현상이 생기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말려보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커트 한번 해보시고, 반대쪽도 똑같기 때문에 반대쪽도 한번 커트를 좀 해보십시오. 자, 지금 C컬 자연스럽게 C컬 드라이 넣었고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좀 많이 가벼워요. 예전에 디스커넥션이 들어가 있던 커트다 보니까 좀 많이 가벼운데,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돼. 무거운 느낌. 무거운 느낌 나오고 C컬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체크를 해봐도 되고요. 체크할 때 똑같죠? 똑같이 온베이스 잡아보고 가로 슬라이스 체크해보고 각도 제대로 들어보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저는 앞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세임 레이어 들어가면 이런 느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런 느낌을 100% 내고 싶으면 이제 세임 레이어와 스퀘어 레이어를 혼합하는 거지. 세임 레이어와 스퀘어 레이어를 혼합을 하면 이런 느낌 100% 나와요. 자, 여기는 뒤쪽으로 그냥 빗질 해버리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빗질 하고. 커트 뭐 지금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그죠? 세임 레이어 층이 있고, 그죠? 질감 정리도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발은 질감이 이미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질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 안 해도 가벼워져요. 사람 머리는 틀리죠. 뒤쪽 한번 볼까요? 뒤쪽에도 자, 그냥 자연스러운 시컬 드라이 하면은 이런 느낌 나와요. 밑에 이 부분은 조금만 살렸죠, 제가. 층을 여기서부터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임 레이어가 이런 느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베이직을 배우는데 조금 재밌는 베이직을 배우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베이직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재미를 느껴야 조금 더 베이직의 중요성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인원을 가르쳐 봤지만 베이직 재미없어 해요. 근데 베이직의 원리로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내면 거기서부터 흥미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다시 베이직을 공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느낌을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베이직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베이직으로도 충분히 많은 스타일 낼 수 있다는 거 연습할 때 베이직 배울 때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제가 그죠? 아직 저 질감도 안 쳤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정 커트도 안 했고 아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라인 그대로 있지만 층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달랐다는 건 그거죠. 앞머리가 있었다는 거 그거 빼고는 지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이직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해하시고 베이직 연습을 좀 온베이스가 어떤 개념인지만 잘 잡으시면 돼요. 양쪽을 모아서 자르는 것 양쪽에 모서리가 생기고 위아래에도 모서리가 생기는 것 우리는 그 모서리를 없애면서 라운드를 만드는 거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각도는 두상에서 두상 시술 각을 들어서 항상 90도를 찾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구역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꼭 보시고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만 넘어가지 마세요. 연습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